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어떠한 어투로 전하고 싶어 하는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랑 이 사람의 이미지 이런 걸 먼저 살펴보자면, 뭔가 둘이서 뭔가 뭐랄까? 짜릿한 감정?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뭔가 연인적인 감정이 싹 탔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친했던 느낌? 뭔가 그렇게 가까워진 사이는 아닌데 같이 있으면 즐겁고 그냥 재밌게 취미 이야기하고, 그냥 모르겠어요. 저에게 느껴지는 바로는 그냥 둘이서 대화가 잘 통하고 그럼 농담도 주고받고 그런 사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둘이서 뭔가 진지한 관계로 발전되었다거나 아니면 둘만의 사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느낌은 아니에요. 둘이 있는 시간은 있었을 수 있지만 그때 막 진지한 감정이라든지 고민을 드러냈다든지 미래에 대한 심각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지라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 좋지, 이 사람 좋은 사람이지,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을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의 특성이나 이미지를 살펴보자면 구김살이 없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예 슬픔을 못 느끼고 아예 어떠한 사연이 없는 그런 꽃밭 같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도 아픔이 있고 견뎌야만 하는 어떠한 문제, 고통 이런 것이 있지만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진 않아요. 이 사람은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도 잘 챙기고 인내심도 강하고 그런과 동시에 뭔가 엄청난 매력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했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1번의 상대방, 저 사람은 진짜 괜찮지 라면서 평판이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가 맡은 바, 자기가 책임을 다해야 하는 바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막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나쁘게 이야기한다거나 독단적인 성향이 아니거든요. 적절히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기분이 상하지 않음과 동시에 내 이야기를 잘 따라와 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 정도는 뭐 당연히 있겠지만 이 사람을 막 미워한다거나 증오한다거나 막 그런 악한 감정을 품은 사람은 주변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도 솔직히 잘 모를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아픔이라든지 슬픔 이런 거를 진짜 엄청나게 깊은 관계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 사람이 굳이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저런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 했겠구나. 지금도 그런 부분이 약간 트리거처럼 작용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좀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은연중에 알게 되기는 하겠지만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둘이서 그런 진한 관계는 아니다 라는 게 여기서 한 번 더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이냐를 봤을 때 제 느낌상 이건 그냥 안부를 물어보고 싶어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둘이서 엄청난 에피소드가 있거나 둘만의 역사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가볍게 다가갈 수는 있지만 이분이 왜인지 모르게 자신감이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말을 걸 뭔가 명분이라든지 이런 게 없거나 아니면 멀어진 지가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막 싸우거나 감정이 상한 일은 없어도 뭔가 이야기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연락을 하거나 말을 걸면 요즘에 막 사기도 많고 납치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좀 그렇게 안 좋게 비춰질 만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요즘 세상에는.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다가가도 일본한테는 너무 내가 수상해 보일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런 마음이 조금 오래된 것 같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말을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그거를 상황상, 여건상 하기가 좀 어려운 느낌이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전할 말은 그렇게 딥한 이야기도 아니고
막 여러분을 놀라게끔 할 만한 어떠한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워져. 이런 감정 상태라고 일단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나 진짜 나는 요즘 뭐 그냥 예전에 너가 봤던 나의 모습처럼 주변 사람들이랑 소소하게 즐거운 일들 주고받고 행복감 주고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어. 너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너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하네. 그래가지고 나는 너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 아, 이거를 뭔가 이렇다 할 명분이 있으면 내가 아무렇지 않게 다가갈 수 있겠는데 뭔가 그런 것도 없고 말 그대로 그냥 건덕지가 없어가지고 혼자 할까 말까 이런 걸 여전히 고민하고 있어. 내 마음만 같아서는 그냥 단둘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보고 그냥 굳이 막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딥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그냥 우리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해보고 싶어. 내 마음대로라면 내가 그런 자리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여전히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상황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어. 나는 그냥 너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예전처럼 잘 지내고 있는지, 혹은 너를 괴롭히는 문제는 없는지, 그런 거를 그냥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하고 싶고, 나도 내 근황을 전하고 싶고, 그냥 너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 이런 게 궁금할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감정이 있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이라는 사람과 다시 이 연결선이 다시금 엮여 들어가면서,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직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호기심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로 그 호기심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둘이서 편안하게 대화를 했던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어쩔 수 없이 멀어지게 된 그 상황 안에서도 여러분에 대한 호기심이라든지 흥미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 이렇다 할 구색이 없기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너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했는데 뭔가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고민을 했어. 내가 오랫동안 고민한 이것도 막 숨기지 않아요. 그냥 한번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이렇게 새침대기처럼 굴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이 사람의 본래 성격대로 솔직하게 너에 대한 생각 오래 했었다. 이런 것도 그냥 담백하게 이야기할 것 같고 그냥 여러분과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돋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짐작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쪽에서 한번 말을 걸어봐도 부담스럽지 않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 사람이 고민하는 것처럼 내가 약간 좀 그런 종교단체나 안 좋은 뜻을 가진 조직의 일원으로 생각하면 어쩌지? 이런 고민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지만 뭔가 연락하기가 뭐하다면 SNS, 인스타그램 마팔 상태라고 한다면 그냥 그런 거에 흔적을 남겨보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시그널을 보내면 이 사람이 그런 것을 바로 캐치하고 이 매지션 카드처럼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한테는 가능성이랑 희망이 많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더 밝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관계도 아니고 아픔을 준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는 무궁무진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약간의 들뜸 같은 것도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짐작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신호를 보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이 사람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로맨스 엔젤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드들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고 뽑아주신 요정님의 카드에서도 너가 원하는 거를
간절하게 바라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바라는 것도 어쨌든 간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신뢰에 대한 카드, 그리고 바닥의 카드에서 모든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렸다 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안 됐어. 나는 누군가랑 진솔한 대화를 하거나 마음을 나누는 거에 약간 두려움이 있어 하는 그런 뭔가 자기 비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것도. 제 카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넌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상대방으로 묘사된 사람 평판도 좋고 여러분이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 앞에 가면 왠지 모르게 작아진다거나 나는 이런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을 알게 모르게 모른 척 한다거나 회피한다거나 뭔가 그랬을 가능성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제 카드들은 너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 너는 너 스스로를 너무 작게 보는 경향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바라는 바를 간절하게 원하고 너가 바라는 바를 세상에 드러내도 괜찮다. 너가 이 사람의 근황이 궁금하면 그냥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해봐도 되고 그런 용기가 안 나면 흔적을 남겨보는 거 그런 건 괜찮다. 너가 원하는 바를 세상과 온 우주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 가지는 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왠지 누군가와의 진지한 관계를 꿈꾸거나 비단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와의 진전을 떠올리면 움츠러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려면 일단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자기 확신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여러분이 크게 노력할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가진 믿음? 약간은 잘못된 믿음을 바꾸는 건데 그게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냥 따지고 보면 어려울 건 없거든요. 그냥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거는 착착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둘은 이미 만난 사이가 맞다.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될 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한 것처럼 뭔가 이 사람은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제 카드도 두 분은 아직 둘이서 써 내려가야 할 스토리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첫 단추를 꿰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다가가도 괜찮구나. 이 사람한테 욕심을 품어봐도 괜찮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 그걸로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스스로를 깎아내거나 세련되게 이렇게 세공하거나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나를 약간 끌어내리는 생각들 이런 것에서만 벗어나게 된다면 이 사람과의 관계는 충분히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이 사람이 자신 없는 여러분의 모습을 뭔가 좀 개선시켜줄 것 같은 느낌도 약간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움츠러들려고 한다거나 또 두려워져서 도망치려고 하면 괜찮다니까 하면서 다시 이렇게 이끌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표현을 해주신다면 이분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주 접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창이랑 아이레터 영상 하나 올라가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가지고 결정에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의 리딩 들으러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댓글, 좋아요, 구독 같은 복채로 여러분들의 마음 표현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과 여러분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었는지를 먼저 파악해보고 이 사람이 어떠한 감정과 어투로 어떠한 말을 전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 사람은 일이나 공부하는 자리, 뭔가 꼭 일, 공부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취미를 개발하거나 취미를 공유하는 자리인데 약간 막 놀자판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취미 공간에서 만난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는 자리, 완전히 다 내려놓고 이야기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약간 좀 격식을 차려야 된다거나 공적인 느낌이 강한 뭔가 땡땡님 이렇게 불러야 된다거나 존댓말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그런 관계에서 만난 사람 중 한 명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둘의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뭔가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 항상 뭔가 좀 멀리 떨어져서 상황을 관망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을 것 같고 이 관계 안에 한 명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 사람은 그냥 자기가 무대야. 여기는 내 무대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뭔가 좀 당당하게 막 외향형 인간처럼 막 드러내고 하진 않아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원진 않았지만 막 이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주목을 하고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 느낌상 이렇게 관망하고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이 이 상대방뿐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의 성격이나 특징 같은 걸 살펴보면 그렇게 외향적이라거나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를 온화하게 풀어나갈 줄 알고 사람들에게 기분을 맞춰줄 줄 아는 그런 예의 있는 사람, 친절한 사람인 건 맞지만 막 나서서 나의 능력을 과시한다거나 나의, 나의 모습을 막 개성 있게 드러낸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되게 좀 과묵하고 조용하고 속내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이 조금 이러한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여러분을 지켜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뷰티킹 카드가 나온 게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모임 자리 가서 이렇게 조용히 지켜보는 입장이었지? 막 그렇게 나서지 않았는데요? 사람들이 저한테 집중하지 않던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이 사람이,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좀 유별나게 보신 것 같아요. 특출난 사람으로 보신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여러분에게 칭찬을 하지 않거나 여러분에게 주목을 실제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눈에는 더할 나위 없이 여러분이 너무 괜찮아 보였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람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말 그대로 그 자리의 주인공이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뭔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도 티내지 않을 것 같아요. 티내지 않는 것도 있지만, 티내는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내가 과연 이런 감정을 드러내도 될까? 이런 자리에서 만난 사람인데, 내가 이런 마음을 드러내면 이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배려심 때문에 뭔가 자기 마음을 꽁꽁 숨기고, 본심을 숨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그런 느낌의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은 뭔가 얌전한 고양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듯이 뭔가 평소에는 이렇게 얌전하게 있다가 자기가 자신감을 드러내야 할 때라든지 당당하게 무언가를 요구해야 할 때는 또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실속을 잘 챙겨 나가는 모습.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과시하지 않아도 나중에 물어보면 헐, 너 이런 것도 할 줄 알았어? 너 이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뭔가 놀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이 사람은 조용히 자기 능력을 쌓아가고 뭔가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능력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보여지진 않아요. 당장 이렇게 성취해 놓은 것이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풍부한 편이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으로 보여진다. 전망이 밝은 사람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이 눈치챌 수 있는 점은 이 사람은 말수가 정말 적구나. 정말 내향인이구나. 하지만 가끔은 나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네. 이 사람이 이런 말도 하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네. 라는 등의,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말을 전하고 싶어 하는가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뭔가 가까이서 보지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조금 멀리서 지켜보면서 계속 자기 혼자만의 짝사랑을 키워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둘이서 뭔가 대화를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 어느 한쪽도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은 그냥 혼자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여러분을 그리고 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너랑 나랑은 만나면 되게 일적인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 그니까 나는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겉으로 티내진 않아도 나는 스스로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본 너도 나랑 되게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 그냥 감정을 교류하고 서로 지지가 되어주는 그런 관계도 분명히 좋지만, 같이 노력하는 모습,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발전적인 관계를 원하는 면이 있거든? 근데 그거를 너라는 사람이라면 나의 그런 로망이라든지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또한 내가 보는 너는 되게 나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살고 있어. 그러면서 너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더 열심히 살고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10 정도로 본다면 10도 충분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너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11 혹은 12 정도의 노력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 그러면서 너에게 직접적으로 너에게 관심이 있어. 너랑 친해지고 싶어. 너랑 이야기해보고 싶어. 라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너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계속 살피고 있고 지켜보고 있어. 이게 되게 음침하고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약간 있기도 하고, 나는 한 번 이렇게 내 모습을 드러낼 때, 내 이야기를 할 때는 확실하게 하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확실한 행동을 하기 전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한 번 할 때는 확실하게 하는 편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 시기를 노리고 있어. 그 시기를 노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너의 근황이라든지 동태를 살피고 나 자신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면서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보자면, 나는 이 강력한 한방을 통해서 우리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무언가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절대로 친한 사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관계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뭔가 애매모호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붕 떠 있는 관계가 아닌 무게감 있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느라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차는 상황이야.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좀 되게 똑똑한 사람 같은 느낌도 있어요. 말을 되게 일목요연하게 저에게 전달하는 걸 봐서는 진짜 말 그대로 현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절대로 바보라든지 꽃밭 유형의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지 않을까 싶어요. 가까운 사이가 아니더라도 뭔가 배려나 공감도 지능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부분도 되게 탁월할 것 같고 말 자체도 그냥 되게 잘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성격이나 외적인 건 몰라도 일적인 능력이나 지적인 능력 같은 건 높게 사지 않았을까? 높게 평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이 사람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간질간질하고 울렁울렁거리는 감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적인 호감은 너무 충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우리가 만나면 건설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 레드 카드도 나온 걸 봐서는 약간은 조금 더 로맨스적인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심이 막 피어오르고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당장은 우리가 막
당장 사귄다라고 하기엔 좀 웃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다시금 만나가지고 일적인 이야기로 시작해도 좋으니까 그냥 둘만의 관계를 만들어 가보고 싶다.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간다거나 아니면 서로가 가는 길은 다르더라도 서로 막 응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둘이서 조금 더 가까워지는 관계를 원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판단하기에 우리 관계는 너무 불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욕심은 이만큼 큰데 우리는 너무 희미하잖아. 우리 관계가 너무 희미해. 우리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는 이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자기 기준에 자기가 만족하게 된다면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한방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 한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라는 말을 전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 쪽에서 때가 되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막 걱정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느껴지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뽑아주신 요정님의 카드에서는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이 뷰티킹 카드처럼 여러분이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서든 당당하게 여러분의 매력이라든지 능력을 뽐내고 내 이야기를 세상에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나온 것이고 만약에 생각하기에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저는 남들에 비해 뭐 특출난 거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 정도로 갖출 걸 다 갖춘 사람이 보기에도 여러분이란 사람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냥 조금 뻔뻔해져가지고 그래 뭐 나 이런 건 좀 잘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또 매력이 있지. 이런 식으로 당당해지는 건 절대로 오만한 게 아니라 그냥 당당한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요정님이 권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를 원한다면 그게 사람이든 관계든 아니면 일적인 거든 그런 거 나 다 할 수 있어. 나는 무한 긍정의 상태야.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한 시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은 조금 더 자신감 있어도 된다. 혹은 내가 자신감 있는 상태라면 그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실제로 당당해도 되니까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조금 오버했나? 내가 조금 겸손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조언 마지막으로 뽑아보고 이야기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제 느낌상 이 사람을 묘사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되게 똑똑하고 자기 할 일 잘하는 그러면서 배려와 공감 지능도 높은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뭔가 여러분들도 거의 그 급에 맞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드네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기준이란 게 확실할 것 같아요. 이상형의 기준이라든지 내가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어떠한 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선을 여러분들은 가뿐히 넘었다. 그렇다는 건 아마 여러분이 이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거나 이 사람과 걸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신감 가져도 된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둘은 이미 아는 사이라고 한 번 더 확인이 내려졌고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전생의 인연이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경우 모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둘은 뭔가 확실한 끌림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멀리 떨어져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얽혀 들어간 어떠한 사건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괜히 이 사람을 보면 끌린다거나 어떠한 말을 했을 때 말이 너무 잘 통한다거나 내가 가진 특별한 경험이 나만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특별한 경험이나 특징 같은 걸 이 사람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면에서 뭐지? 이 사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다면 그거는
둘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인연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의 감정이라든지 뭔가 호기심 이런 거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점이 나왔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플러팅하라는 카드, 플러팅이 뭔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적극성에 대한 이야기와 이렇게 엮여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표현을 다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이었다면 내가 조금 나쁘꾸러워지거나 이불킥을 할 수는 있어도 나를 세상에 던져놓고 나의 진심과 나의 속마음을 그냥 드러내는 편이 훨씬 좋은 시기가 지금이다 라고 강조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남들이 여러분을 못나게 본다거나 뭔가 그럴 일은 없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 조금 오버했어 라고 해도 남들이 보기엔 그냥 좀 당차네? 그냥 좀 당당하네? 정도고 절대로 밉게 보일 수준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당돌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레드의 1번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 2번, 3번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비단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게 비춰지면 또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이렇게 소극적인 모습보다는 나답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세상에 여러분을 내비치는 편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주 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멤버십 가입창이랑 제가 전체 공개로 아이레터 2번을 공개해 두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냥 이런 제너럴 리딩 들으러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댓글, 좋아요, 구독 이런 걸로 복제 표현해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드러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3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말이 오늘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과 여러분은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을 전하고 싶어 하는지, 그거를 어떠한 감정으로 또 어떠한 어투로 전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뭔가 이거는 제 느낌상 재회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선 리딩들은 아직 뭔가 그렇게 진한, 깊은 감정 교류가 없었던 사람들이 조금 다시 친해지고 싶어 이런 느낌이 강했다면 3번 카드 리딩은 명확하게 끝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잠수 이별이 됐든 아니면 진짜 치고받고 싸우고 끝나게 됐든 어쨌든 확실한 이별의 상황이 존재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이별 직전에, 그런 이별이 있기 전에 진짜 너무 편안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라고 먼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는 제외 상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다른 번호가 끌렸다면 그거를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다른 번호 안 끌리고 이것만 끌렸는데 전혀 안 궁금해요 라고 하신다면 이번 리딩은 한번 스킵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외 상대의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리딩을 해보자면, 둘이서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좋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다른 인간들이잖아요. 여러분과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인데 같이 있으면 왠지 가족처럼 편안한 느낌을 느꼈다든지, 아니면 되게 둘이 있을 때 아이 같아지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이, 상대방의 나이가 어떻든 그냥 둘이 있으면 너무 순수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일이나 장난에 막 웃고 깨르르 웃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어리광을 많이 부렸다든지 상대방이 나한테 어리광을 많이 부렸다든지
그런 응석 부리는 모습도 서로한테 보여지고요. 뭔가 되게 편안함을 많이 느꼈다. 그리고 약간 카드에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둘이서 만나는 것도 뭐 물론 많으신 분들 있었겠지만 연락하는 횟수가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일부에 해당하겠지만 이 홈카드가 안락함, 편안함을 주는 관계였다를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뭔가 서로의 집에서 연락을 많이 주고받은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장거리였다든지 어쨌든 간에 만나는 것보다 연락의 횟수가 더 잦았던 분들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헤어진 사람이 이 사람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연애 경험이 많아서 다양한 제외 상대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유독 그 많은 헤어진 상대 중에서 유독 더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그분을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이 사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 이 사람의 이미지와 성격 같은 걸, 이미지와 성격적인 특성을 보자면 되게 자기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 사람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기만의 고민이 있고 자기가 감당해야 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가 많다라는 걸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만큼은 응석을 부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한테 나 이런 게 힘들어, 나 이런 아픔이 있어 라고 언급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나한테 의지를 좀 했으면 좋겠는 그런 욕심에 약간 다가가면 뭔가 좀 간섭하지 말란 식으로 행동한다거나 뭔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부적인 환경이 절대로 이분을 가만두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성향이 워낙에 강인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잘 버텨내요. 내가 굳이 바깥에 힘든 얘기 안 해도 스스로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추진력도 있어요.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지만 나는 여기에서 무너질 사람이 아니지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 되게 강인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속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 특히나 이렇게 마음을 깊게 나누었던 여러분들 같은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서운함을 많이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한테만큼은 다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너가 전에 이렇게 언급을 했었기에 내가 걱정을 하는 건데 왜 내가 이렇게 걱정을 하거나 너의 편을 들어주려고 하면 도망을 가거나 침묵해버리는 거야? 하는 그런 서러움이 여러분들한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그게 자기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힘든 이야기를 해서 뭐해? 너도 같이 우울해지고 너가 같이 우울해질 뿐이잖아. 그리고 나는 이런 힘든 점을 혼자서 해결할 힘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돼. 근데 이게 매정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너는 차라리 너 걸 열심히 해. 나한테 굳이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지 않아도 돼. 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약간의 방어기제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 하는 느낌도 있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자기가 짐이 되는 거를 극도로 꺼려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 신경 쓰지 마, 이런 말을 뭔가 좀 자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비단 이 사람의 상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뭔가 여러분이 느껴지기에는 얘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이 관계에 불만인 게 있는데 그런 걸 말하지 않아서 속 터진 경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이 사람은 자기만의 벽이 되게 여러 겹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그 벽을 여러 개 뚫고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는 또 벽이 이렇게 마트리오시카처럼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막연함, 막막함을 느끼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렇게 좀 방어적이고 수동적이고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만큼은 뭔가 좀 많이 내려놨었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를걸요. 그러니까 왜
3번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다 내려놓게 되지? 왜 3번 앞에서는 나답지 않게 이렇게 다 이야기하게 되고 어린애처럼 굴게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실제로 언급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진짜 너한테만 이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 같은 걸 보면서 아, 얘 진짜 나한테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사람은 원체 독립적인 성향이 맞아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별하기 전에 주었던 그런 사랑이나 관심, 애정은 절대로 가짜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이분은 그런 거를 뭔가 어느 순간의 기점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를 보면 다시 만나고 싶어. 나의 감정은 진실이야. 이거거든요.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내가 진짜 우리가 이별한 이후에 진짜 많은 생각을 했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발전도 시켜 나갔거든.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거나 일적인 거, 이런 거는 너한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거 너 알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보다는 내가 인격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졌다는 걸 너한테 알려주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미숙했어. 솔직히 말해서 너한테 약간 좀 벽치고, 나의 상처를 방패 삼아서 너를 방치했다거나 너의 진심을 외면했다거나 했던 그런 모든 게 예전에는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냥 안 만나보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는데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 보니까 그건 내가 잘못한 게 맞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짜 반성을 많이 했고 내가 너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그러니까 이 이별을 겪은 이후 그 시간 동안 너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우리 관계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특히나 이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너보다는 그 많은 문제가 나한테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나름의 방편을 좀 세워놨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있는 약속을 할 수는 없거든. 왜냐면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해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것들이 약간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바꿀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예전만큼 어리석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게. 이런 건 이야기할 수 있어. 너를 방치시켰다면 예전 같았으면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지. 제가 이해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혼자 둬서 미안해 라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너가 그런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런가 동시에 이분은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 네 가지 카드가 모두 나 진짜 너한테 가고 싶어. 너가 사인만 준다면 바로 오케이 하고 달려나가고 싶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성급하게 다가가가지고 실수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게끔 할게. 진짜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만약에 너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난 가지 않을 거고 만약에 너가 그걸 원한다면 일단은 친구부터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우리가 당장 사귀는 거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잖아. 아무래도 한 번 이별을 겪기도 했고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성숙한 모습이 됐듯이 너도 어떠한 변화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간극을 좁히기 전에는 사귀는 게 조금 조금 별로거나 말이 안 된다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만났을 때 되게 진짜 유치하게 놀았던 기억이 있잖아. 그런 거를 다시 뭔가 현실화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은 추억이 돼버린 그런 것들을 다시금 우리 사이에서 만들어내고 싶다. 그런 유치한 기억들을 재생산하고 싶다라는 뭔가 그런 소망이 약간 드러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요.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게끔 너 쪽을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서
나 혼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 타이밍을 재느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을 하면서 괴로운 것도 사실이다. 라는 점까지 이야기하고 싶어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만큼은 너무나도 강렬한 끌림을 느끼고 있고, 그 강렬한 끌림이 잠깐 화르륵 했다가 꺼지는 그런 가벼운 느낌이 아니라 이 골드카드가 진짜 흔하지 않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잘 안 나오는 카드인데 나왔다는 건 진짜 여러분이란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왜 3번한테는 이러지? 이런 느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뭔가 여러분에 대한 소중함을 더 상기시키게끔 하는 그런 거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 사람이 헤어진 기간 동안 뭐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고, 그런 로맨틱한 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대인 관계를 넓혀가면서 와, 근데 진짜 계속 3번이 생각나네? 왜냐면 3번만큼 나한테 만족감을 준 사람, 안정감을 준 사람, 나의 그런 유치한 밑바닥까지 끌어내준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이 생각나는 요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몰랐던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면서 반성하는 느낌이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내가 예전 같은 실수는 진짜 안 할 수 있도록 진짜 많이 노력할게. 이런 느낌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너무너무 믿고 증오스러울 정도, 혐오스러울 정도가 아니라면 한 번쯤은 다시 이야기해보는 정도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굳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다가가서 요즘 어떻게 지내?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너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어. 이 정도의 신호라든지 시그널을 보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런 옵션을 생각해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이 정도의 마음 크기라면 이분이 분에 못 이겨서 다가오게 되지 않을까? 나름의 건수를 잡아가지고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연락을 한다든지 두드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뽑아주신 요정님의 카드에서는 과거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새로운 것에 환영 인사를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파트는 끝났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뭔가 이 카드가 이야기하는 바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둘이서 한번 헤어짐을 경험했던 사이고 어느 정도 극복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자기가 반성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이별의 아픔을 극복했고,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 나름대로 잊었다던가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서로가 극복을 한 모습이 조금씩은 보여지거든요. 완전히 치유됐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나아졌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아프고 서로가 너무 어렵고 서툴렀기 때문에 발생했던 일들은 이제 잊고 새로운 챕터를 맞이할 때가 되었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로맨스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로맨스 엔젤 카드에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온 카드가 인게이지먼트 카드네요. 여기서는 베터 파트, 조금 더 나은 모습의 페이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고, 여기서는 하이어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둘 다 지금보다 나은, 과거보다 나은 상황의 관계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둘은 확실하게 로맨스적인 관계가 맞다. 한 번 더 기회를 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이 사람 쪽에서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별을 하는 과정은 너무 아팠고 괴로웠고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멀어져야만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겠죠? 근데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처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알게 됐고, 이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다 그냥
합리화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성격이 안 맞나 보지. 그냥 난 이런 사람인데 그런 나를 네가 좋아한다면 나한테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그런 걸 고쳐 먹었다. 둘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고 한 단계 성장한 각자가 만나서 새로운 페이지의 관계, 더 나은 버전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둘은 다시금 예전에 그런 편안하고 유치하지만 행복했던 관계를 다시금 이어나갈 수 있다. 그러려면 너가 이 사람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되는데 너가 그럴 의향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아팠고 괴로웠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제 회복을 조금 했지만 이 사람 다시 만나면 이런 게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다시 괴로운 걸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그냥 이 사람이 많이 반성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가볍게 듣고 넘겨주셔도 되고 만약에 이 사람과의 약간 다른 모습의 관계를 꿈꾸고 계셨다면 혹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한번 이 사람이 다가왔을 때 매정하게 끊어낸다거나 차단한 상태를 유지한다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살짝 차단을 풀어본다든지 뭔가 그런 식으로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냥 이 기회를 주라는 카드가 핵심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이 사람이 다가왔을 때 결정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굳이 이 상대방에게 다가갈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조금 더 자주 접해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창이랑 아이레터 2번을 공개해 두었거든요. 그런 거 참고해 보시면서 결정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너럴 리딩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같은 걸로 여러분의 마음을 복채로서 표현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4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과 여러분은 어떠한 관계 속에 있었는지 먼저 파악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께 어떠한 말을 전하고 싶어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사람의 감정을 들여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 사람의 성격을 먼저 보자면 되게 단호하네요. 되게 단호하고 자기만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래서 당당한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여러분과 어떠한 관계였냐를 먼저 보자면 되게 막 무겁거나 딱딱한 자리에서 만난 관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막 공적인 자리라거나 일적인 자리. 그래서 내가 함부로 나서기 어려운 자리에서 만났다기보다는 뭐 취미를 공유하는 자리였다든지 근데 그런 자리들 중에서도 뭔가 좀 격식이 있거나 공적인 느낌이 강한 취미 자리가 있고 조금 노는 느낌이 강한 조금 더 친밀감을 조성하는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 후자 쪽에 속하지 않을까? 그런 관계에서 만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친구가 조성한 뭔가 그런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뭔가 좀 노는 분위기에서 만난 거예요. 진짜 이것만은 확실하거든요. 내가 격식 차리거나 그럴 필요 없이 조금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편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만난 사람 중에 되게 좀 단호하고 강단 있고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좀 온점을 딱 찍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좀 그런 자리에서 만났다 뿐이지 둘이서 엄청 가까운 사이 같은 느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뭐 술을 마셨을 수도 있고 밥 한 끼 했을 수도 있지만 그걸 뭔가 단둘이 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가 알고는 있지만 완전히 친한 사이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저한테는 보여지고 이 사람의 특성이나 이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바가 되게 명확한 사람인 것 같아요.
호불호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라는 느낌이 약간 있고 뭔가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런 느낌도 약간은 든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결정한 바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남들의 눈치를 본다거나 비위를 맞추겠다고 자신의 의견을 굽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딱 하나 정하면 바로 직진해서 그걸 이뤄버리고야 마는 행동력이라든지 자신감을 갖춘 사람으로 보인다. 근데 그런 행동을 약간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 사람이 그런 성격을 굽히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이뤄내온 게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를 고깝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는 성취들이 있었기 때문에 난 별로 남시선 의식 안 해. 난 별로 남시선 의식 안 해. 이런 느낌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밉게 보여지지도 않아요. 사람 성격에 막 틀렸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런 성격의 장단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고, 내가 이런 성격의 장점을 높게 사기 때문에 난 이걸 유지하고 있는 것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영 안 맞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만나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이 뭔가 일적인 거라든지 자신의 목표에 있어서 이렇게 단호할 뿐이지 막 인격적으로 나쁜 말을 한다거나 나쁜 행동을 일삼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바에 있어서는 말을 얻는 걸 싫어하는구나, 이 정도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뭔가 알아채셨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런 성격이 워낙에 두드러지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미 알아차린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이 사람의 인격 자체가 막 이렇게 사람을 상처 준다든지 너무 막 독선적인 사람 자체는 아니거든요. 일이나 커리어, 학업적인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성격일 뿐이지 뭔가 속으로는 되게 약한 모습이 조금 있어요. 약하고 순수하고 나름의 귀여운 그런 모습들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분이거든요. 그래서 외강 내유의 표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외강 내유가 겉으로 센 척하면서 속은 나약해 빠졌다, 이게 아니라 겉으로는 이렇게 좀 당당하고 당차고 어떻게 보면 뾰족하고도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이 사람이 조금 친해지고 나면 막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이런 거 해도 되나?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게 많다는 점, 이런 것도 깨닫게 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속이 완전 골마 있냐 이건 아니고 그런 우물쭈물함과 약간의 좀 상처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되게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겉으로는 되게 어른스러워 보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여가지고 다가가기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속을 파고 보면 되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되게 애새 같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너무 착하고 귀여운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반전 매력의 소유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깊은 내용까지는 모른다고 해도 이 사람의 단단한 모습 아래에 가끔씩 삐져나오는 그런 귀여운 모먼트를 이렇게 캐치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떠한 느낌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은 뭐냐를 봤을 때 나 너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너한테 말을 붙여보고 싶어.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이성으로 누르고 있는 중이야. 이 말을 전하고 싶어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리딩이 짧게 끝날 것 같은 게 되게 확실해요. 속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약간 고민하고 내가 이래도 되나 싶긴 하지만 결국에는 금방 결정을 내려버리거든요.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빨리 뭔가를 해가지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내가 이렇게 혼자 고민해서 뭐해? 하면서 저질러버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고민에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딩도 되게 이 사람의 성격을 따라 명확하게 나왔다. 근데 이렇게 확실한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만큼은 자꾸만 내 마음과 본능 이런 걸 따르기보다는
자꾸 머리로 계산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난 그냥 저지르고 마는 사람인데 그런 성격을 따르자면 너한테 이렇게 피어오르는 궁금증이라든지 욕심, 너를 더 알고 싶어하는 욕심 이런 거를 바로 가서 드러냈을 거야. 너가 조금 당황할 수도 있고 조금 웃길 수도 있지만 난 그렇게 했을 거거든. 근데 너한테는 왠지 모르게 그렇게 좀 즉흥적이고 어린 모습보다는 조금 더 어른스럽고 정중하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처럼 행동을 할지, 원래처럼 이렇게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할지, 너를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적절한 타임을 찾아서 연락을 해야 될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 나답지 않은 모습에 내 스스로가 약간 놀랍기도 해. 근데 뭔가 너라는 사람에게 끌리긴 하지만 이게 막 당장 로맨틱한 호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냥 너가 궁금해. 나는 그냥 너라는 사람이 궁금하고 너를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너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왠지 모르게 너한테는 함부로 대하기가 어렵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내가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너한테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는 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에 대한 생각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전달하고 싶어 하네요. 이렇게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끔 하는 너라는 사람이 궁금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도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아주 가까운 관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한 번 더 강하게 들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게 전부예요. 그래가지고 더 할 말은 없기 때문에 조언 카드로 넘어가 보자면 여러분들이 보고 뽑아주신 요정님의 조언 카드에서는 채식주의자 카드가 나왔네요. 근데 당장 여러분들에게 채식주의자를 강요하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여러분의 건강에 신경 쓰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식습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신 분들이었다면 조금 더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신다든지 먹는다고 해도 귀찮다고 인스턴트를 즐겨 드시기보다는 하루 밥 3끼 중에 1끼 정도는 한식을 제대로 차려가지고 나에게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거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한 거고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소한 식습관 바꾸기 귀찮을 순 있지만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에너지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되고 건강해지면 아무래도 사람이 예민도가 낮아지고 조금 더 머릿속이 맑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들을 주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100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여러분이 건강에 유의하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뭔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잠을 많이 자라, 운동을 해라, 움직여라 이런 것보다는 특히나 식습관에 집중해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요즘에 어떻게 먹고 있었지? 이런 거를 조금 한번 재점검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카드들이 전부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라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이 카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아마도 이 사람이 여러분이 다가가도 문제가 없는 사람,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부터 이야기 드려보자면 두 분 사이에는 아직 대화가 부족하다. 그 많은 대화의 형태 중에서도 둘만의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보라는 이야기도 그렇고 뭔가 둘이서 만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손가락질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 사람한테 호감 있어 라고 여러분이 주변에 이야기를 하면 그래 내가 한번 자리 만들어줄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둘 사이를 가로막을 뭔가 사회적인 요인이라든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가볍게 먹어도 괜찮고 그렇게 주변 상황도 받쳐준과 동시에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한번 대화를 진행해봐도 괜찮다. 관계를
진전시켜봐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새로운 사랑을 응원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그 새로운 인연, 새로운 연애 상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겁먹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마음이 있고 끌린다면 그냥 주저하지 않고 표현해봐도 괜찮다. 여러분의 호기심이라든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주저하지 않고 드러내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되게 여러분을 응원하는 느낌으로 카드들이 나왔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의 성격적인 부분에서 워낙 강단 있고 단호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지만, 그런 부분 아래에는 되게 사려 깊은 모습과 되게 자기도 상처받았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가 아팠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픈 거, 아프게 느낄 거, 이런 지점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함부로 상처 입힌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이 사람을 잘 몰라가지고 이런 단호한 모습만 봐서 약간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 둘이 하는 자리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오해 없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너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저의 카드들은 이 사람을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로 아주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이 끌렸다면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주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창 설명글이랑 제가 아이레터 2번을 공개해놨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는데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제너럴 리딩 들으러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댓글, 좋아요, 구독 같은 복채의 형식으로 표현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